자, 이번 시간에는 사업 시행자 및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 같이 보시는데요. 우리 교재 46페이지부터죠. 거기에 보시면은 사업 시행 방법과 사업 시행자에서 먼저 사업은 3개의 사업별로 정비 사업 3개의 사업별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있죠. 재건축 사업, 이렇게 3개의 사업별로 사업 시행 방법과 사업 시행자를 공부하시는데요.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요거는 일명 자력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자력 방식은 일명이에요. 자력 방식은 뭐냐 그러면 정비 사업 시행자가요,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등을 하는 것을 자력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만 바꿔주는 환지 방식도 있고요.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는 관리 처분 계획도 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4가지를 섞어서 혼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혼용 방식도 가능. 근데 자력 방식으로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냐 그러면요, 사업 시행자가 시장, 점찍고, 군수 등 5명을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주택공사 등이 하고요. 근데 주택공사 등이 사업할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서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고, 요 3개 방식으로 할 때는요, 사업 시행자가요,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공공출자법인, 법인이 시행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하고 공공출자법인은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둘 다 건설회사예요. 하고 공동시행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요 3개 방식으로 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돼요. 3개 방식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하고요.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요. 만약에 천재지변이 있었다, 그때는 이런 동의가 필요 없어요.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는요, 이런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곳에서는 불이 잘 나죠. 왜요? 천재지변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사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우리 재개발 사업은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땅만 바꿔주고 네가 이 땅에다 알아서 건물 지어라,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재건축 사업은요,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해야 되고요. 자, 시험 문제 절대로 환지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죠. 이 재건축 사업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땅만 바꿔주고 이 땅 위에 네가 알아서 건물 지어라 이렇게는 사업 못해요. 건물까지 지어서 새 건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우리 재개발 사업은요, 사업 시행자가요, 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명 미만일 때,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명 미만일 때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그냥 사업할 수가 있다. 물론 조합은 시장, 군수 등등 능력 있는 자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공동 시행할 수도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도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공동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요. 자, 재건축 조합이 시행자가 되고요. 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조합원 공동 시행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등 능력이 있는 자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뭐냐 그러면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요.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나 아니면은 상업 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 지을 수 있는 사업은요. 재건축 사업만 가능하고 또 시험에 나오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 없어요.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중요하죠. 그래서 조합이 안 나오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절대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47페이지까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거기 참고를 보면은요.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 방지 이게 바로 지분 쪼개기죠. 그래서 단독 주택을 부시고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세대별로 분양권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면 물론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겠죠. 그러면 분양권이 두 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건축하고 토지 분할이 지분을 쪼개는 방법이니까 이것을 3년간 금지 제한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한 차례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예. 우리 참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비구역에서요. 주택법에 나오는 지역주택조합을 갖다가 조합원을 모집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우리 동작구 같은 데는 여기는 재개발하려고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주택법에 나오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 버리게 되면요. 한 사람이 정비조합의 조합원도 되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도 되고 뭐 혼란스럽죠. 그래서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봐주시고요. 자, 시행자 다 설명드렸죠? 시행자. 예. 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까지 다 정리가 됐고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세 가지로 할 때 동의를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일 때,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리고 자력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는다. 결국 수용 방식일 때만 받네요. 예. 그 다음에 참고, 조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 나왔죠?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나왔고 거기 48페이지 맨 밑에 가로 4번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공공 시행자. 우리 재개발하고 재건축은요 조합이 하거나 또는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죠. 민간인이 시행자가 되는데 거기 오른쪽 박스에 1번부터 8번까지 8개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요. 이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아웃시켜요. 그리고 시장, 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LH공사나 지방공사를 말하죠. 예, 지정할 수 있다. 그래 대표적인 게 1번에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49페이지는요. 정비조합이 나옵니다. 정비조합 굉장히 중요하죠. 재개발조합, 재건축 조합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안 나오죠. 그럼 여기 정비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요. 추진위원을 먼저 구성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예. 5명 이상 하고 운영 규정에 대해서 동의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바뀌니까 물론 반대 의사 표시했을 때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요. 공공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 추진위원회 기능에서 오른쪽에 업무 나오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이거 선정 변경, 설계자 선정 변경 있죠. 그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동의서 제출 접수 이렇게 나오죠. 창립총회 개최 이런 것들은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조합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추진위원회 업무는 문장만 읽으면 아 이게 추진위원회 업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따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업자 선정할 때 자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추진위원회 승인 받은 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되고요.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추진위원회가 사무실을 임대해놨잖아요. 요거 누가 승계하는 포괄 승계하는 거예요. 조합이 추진위원회 조합 바꾸니까 조합이 포괄 승계하는 겁니다. 자 조합 설립 의무가 나오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자,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다시 말하면요 민간인을 말해요. 민간이 정비사업 시행하고자 할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되고요. 다만 우리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요 조합 설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50페이지에요.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 요건 나오는데 추진위원회가 조합에다가 추진위원회가 이제 시장, 군수 등한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는요 시장, 군수 등한테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 신청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돼요. 도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하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지만 인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좀 복잡합니다. 재건축 사업은요 주택 단지,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가 있는 주택 단지만 재건축할 수도 있고요. 옆에 단독 주택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포함해서 재건축해서 대단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택 단지 안에서는요. 101동, 102동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는 101호 주인, 102호 주인을 말해요. 4분의 3하고 토지 면적 4분의 3의 동의를 받습니다. 니은번에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때는요. 그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정보 제공 의무 추진위원회는요.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조합의 법인격이라고 나와요.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요. 인가 받았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할 때 성립합니다. 조합원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요. 조합원은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일 때는 정비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고요.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일 때는 위탁한 자, 실제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다음 우리 5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투기과열지구라고 있죠. 주택법에 나오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요, 조합원이 되는 자격을 제한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할 때는 관리처분계 인가 후에요.
정비 사업이 대상이 된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자는 투기 혐의자로 봐서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양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양도할 때는 조합원 될 수 있어요. 또 상속이나 이혼으로 지위가 바뀔 때도 바뀐 사람이 조합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1번, 2번, 3번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세대원 모두가 그렇죠? 모두가 가야 됩니다. 생업상의 사정 등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팔고 갈 수 있고 여기서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 일부라 하면 틀려요. 그다음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이런 목적으로 낡은 아파트 팔고 갔다. 그걸 산 사람은 조합원 되는 겁니다. 1, 2, 3번까지는 보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52페이지에는 조합의 임원이 나오는데 조합 임원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죠. 여기는요. 그래서 조합 임원은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는데 이때 조합장 이사 감사는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돼요. 오른쪽 보시면은요. 거주 기간이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또는 정비구역이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임원이 될 수 있고 또 조합장은요.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요.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을 때 관리처분계 인가 받을 때는 받으면 사용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사용수익의 정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낡은 토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사를 가야 돼. 이제 철거 들어가니까. 철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여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만 있어도 지역의 한 7, 80%가 다 이주해서요. 텅 빈 동네가 되고 밤에는 무서운 우범지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조합장만큼은요. 사람들이 다 이사가서 아무도 안 사는 동네 혼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는 관리처분계 인가 받을 때까지 영업을 해야 된대요. 만약에 조합장님께서 세탁소 주인이었다. 그러면 그분은요. 다 사람들이 이사가서 아무도 안 사는 곳에서 세탁소 영업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이라도 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 수를요 5명 이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할 수도 있고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도 할 수 있고요.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고요. 그렇죠?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의 임원 선정 사유 그래가지고 조합 임원이 어떻게 사임이나 해임했고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합원들이 동의해서 요청할 때죠. 그때는 시장, 군수 등이 임원을 이제 선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합 임원의 직무가 있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사무총괄,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요.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절대 다른 이사가 대표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겸직 금지죠. 그렇죠? 겸직 금지. 그래서 조합 임원이나 그 다음에 전문 조합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나오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금고 이상. 그 다음에 다른 법이 아니라 정비법을 위반해서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작년까지는 5년이었지만 지금 10년 바뀌어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합장이나 임원들이요 법을 위반하고 뭐 뇌물 받고 그랬을 때요 보통 90만 원 벌금을 받죠.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 임원 자격은 계속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예. 그래서 결격 사유가 바로 이거고요. 임원이나 전문 조합 관리인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당연 퇴임 사유는요. 바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절차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이 그 자격 요건이 있었죠. 임원의 요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했을 때는요. 그랬을 때는 당연퇴임.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당연퇴임입니다. 53페이지에 조합 임원이 사임 등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았다. 그러면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선정했을 때는요.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요.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요. 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임원을 해임할 수가 있고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 보통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 사람은 해임 총회 소집이 진행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에는 총회를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회 소집 나왔죠. 직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요. 예. 그다음 우리 총회 의결 나왔죠. 총회 의결은요. 원칙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체크하셔야 되고 약간 난이도 있을 때는 동그라미 2번이 나와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아주 중요한 거 두 개죠.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고요. 관리처분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든요. 저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요때는요 강화해 요건을요.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요 돈을 더 내야 되고 1,000억 할 때 10%는 100억이나 돼요. 1조 원일 때는 1,000억이 되죠. 그럴 때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이때 10%는요 생산자 물가 상승분하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청산해 주는 거 있어요. 청산해 주는 금액.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등. 그러니까 분양 대상이 제외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토지 건물을 평가해서 청산금 주고 내보내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돈, 그 다음에 물가 상승분은 다 제외하고 10% 이상 증가할 때는 조합은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우리 54페이지 보시면 조합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서면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의결권 대리 행사 사유가 있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정적수 산정할 때는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의결권 대리 행사 사유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4번도 체크하셔야 돼요. 또 시험 나오죠. 난이도 높은 시험에 나와요. 총회 의견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게 원칙인데 중요한 것들이 있죠. 창립총회. 그다음에 앞에 나왔던 거 두 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할 때는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요거 체크하셔야겠네요. 그다음 우리 대의원회가 나오는데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원래 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조합원이 한 1,500명이다. 1,500명이 다 한 자리에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두는데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의무적으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 10% 이상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의 10%가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00명 이상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기 때문에 조합장은 대의원이 돼요. 그러나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다 체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왔는데 정확히는 우리 사업시행 계획 인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은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아야지만 건물 지을 수 있고 정비법에서는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지만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의 옥수 제13구역은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받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한 20년 걸렸습니다. 인가 받는데요. 근데 인가 받거나 입주하는데 한 5년 걸렸고요. 그래서 연세가 한 60세 환갑이신 분이요. 60세이신 분이 이제 새 아파트를 좀 사고 싶어서 낡은 주택을 지분으로 구입했습니다. 이제 요 낡은 주택 갖고 있으면 이게 재개발되면 아파트 분양 받잖아요. 그런데 25년이 걸려서 85세 때 입주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참지 못하신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옥소 13구역 입주할 때 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입주를 해요. 야,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 지분을 다 사서 새 아파트 입주할까 봤더니 바로 다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관리처분 여기 사업시행 계획 인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누가 받는가? 누가 인가권자가 되는가? 시장, 군수 등이 요 사람이 이제 인가권자예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는 거고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요. 요때 사업시행자는 수용권하고 일시사용권, 수용사용권을 요때 취득하게 됩니다. 수용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수용사용권을 취득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토지 건물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기 또는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다. 요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거기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요.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 계획서에 해당 정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 도로나 공원을 기부 체납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나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려는 때는요. 정비구역에서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가 돼 있을 때는요. 우리 각 시도에는 교육감이 있고요. 시군구에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해야 되는 경우는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요. 정비구역을 어디에 지정해도요. 200m 이내에 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 선거가 과열됐죠. 10년 전부터. 이 조문이 만든 지가 10년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역시 또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55페이지 보시면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 지정개발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보통 우리 시행사라 그러죠. 시행사. 시행사가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서 지정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라 그래요. 시행자로 지정받으면요. 그렇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이거는 민간인이고 파산할 수가 있잖아요. 시행사가요. 그래서
지정개발자는요 파산에 대비해서 정비 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인 때에는요 정비 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지정 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를 한정한다. 이 사람이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인데 실제로는 다 시행사예요. 20% 범위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우리 3번에 임시 거주 시설과 임시 상가 설치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두 개의 사업에서만 나와요.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정비하거나 재개발 사업할 때요.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이 새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낡은 건물을 철거할 때 이 사람들이요. 일단 이주를 좀 해야 되는데 이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 나온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두 개의 사업에 밑줄 치시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요.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답니다.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 사업 시행자는 임시 거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요.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에 국가 지자체는요. 임시로 쓰겠다는 신청 받았을 때는요.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고요. 사용료나 대부료는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물론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가 사용 신청 받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한 경우 요랬을 때는요. 국가 지자체가 사용 신청 받아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가로 3번에 원상 회복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 공사를 완료했을 때는요. 완료한 날부터 30일 내 임시 거주 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원상 회복. 가로 4번에 임시 상가 설치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언제 나오냐 그러면요. 재개발 사업에서만 나옵니다. 재개발 사업. 그래서 세 개의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두 개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임시 거주 시설 설치나 주택 자금 융자 알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만 나오는 게 뭐예요? 임시 상가 설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임시 상가는요. 최초로 언제 설치해 봤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 청계천 복원 사업하는 거 보셨죠? 청계천 복원 사업할 때 청계천 주변에 있는 상가를 갖다가 임시 상가를 설치해 줬어요. 지금은 철거했지만 예전에 동대문 야구장, 지금은 이제 DDP라고 있죠. DDP. 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인가요? 그 DDP가 있죠. 거기 뭐 우주선처럼 그림 거기 건물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우주선처럼 지어놓은 거. 거기가 원래 동대문 야구장인데요. 동대문 야구장 안에다가요. 임시 상가를 설치해 준 적이 있었어요. 청계천 지역을 개발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 상가 설치를 갖다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재개발 사업할 때만 나와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 자, 상가 세입자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상가 소유자 X예요. 상가 세입자를 위해서 임시 상가 설치해 줍니다.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든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 무슨 사업에 나온다고요? 재개발 사업에서만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요. 4번에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나오죠. 자, 임시 상가 설치 등에 따른 손실 보상해가지고 사업 시행자는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손실을 보상할 때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거기 공공단체, 그렇죠? 예. 공공단체 지자체는 제외. 그러니까 지자체는요 손실을 갖다가 입어도 보상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예. 국가 지자체한테는 보상 안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가 나오는데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가 나옵니다.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거나 등기할 때는 원래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매입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 받거나 아니면은 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왜 매입하지 않냐 그랬더니 여기가 달동네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다 자기네들이 하죠. 민간인이 사업 못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못해요. 민간인이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네들 시장 군수 등 지네들이 사업하기 때문에 지네들은 돈을 안 내겠다.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요.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요. 예. 자, 환지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력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이나 자력 방식이세요. 환지 방식이나 자력 방식으로 할 때는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한다고 주거환경 개선 구역을 지정하면요.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상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수용 방식하고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요. 때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 지정하면요. 3종 일반 주거지역, 바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예요. 그래서 환자죠, 환자. 환자가 두 종류가 있다. 진짜 환자와 나이롱 환자에서 두 종이 있다. 수용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된다. 다만 자, 우리가 임대 아파트가 나옵니다. 임대 아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임대 주택을요 200세대 이상 공급할 때는요 특혜를 줘요. 임대 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할 때는 특혜를 준다. 요때는요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용적률이 더 커서 더 고층으로 지을 수 있죠. 준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험에 자주 나올 때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나오는 지문들 한번 제가 기억을 재생해 보면은요. 첫 번째가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명 중에 하나가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되죠. 그다음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의 외우셔야죠. 달동네 정비 사업하고 사후 처리하는 거,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기억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토지 등 소유자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요거.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요거. 그다음에 지금 나온
환지나 자력 방식일 때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수용 방식이나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요.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 자금 융자 알선, 아까 두 개 사업이었잖아요.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는요.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주택 자금 융자 알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주로 나오는 다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좀 체크해서 기억을 재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나오는 지문들을 다 맞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